나의 희망이라는 글짓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쓰지? 그런데 그때 마침 읽은 책이 에디슨 전기를 읽었어요. 그래서 에디슨과 같은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종이 써가지고 이렇게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손님 오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랑스러우셔서. 광영이가 과학자가 됐는다 이렇게 보여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정해졌죠.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그런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꿈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대학 총장님이 계셔서 오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육대기자TV에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총장 이광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 유퀴즈 언더블럭 인터뷰 통해서 더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예. 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총장님. 제가 또 오히려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총장님께서는 별명이 정말 많은 별명 부자로 유명하세요. 일단은 괴짜 교수로 유명하시고 드라마 카이스트의 실존 인물로도 유명하시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한테 스타트업 벤처를 해보라고 권유하시는 벤처 스타트업 대부로도 유명하시고 미래 학자로도 유명하시고 너무 별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쩌다 그래 됐네요.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 가장 총장님을 잘 그리는 별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는 아마 괴짜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괴짜, 네. 예. 처음에 괴짜라는 얘기 들었을 때는 굉장히 제가 좀 따돌림 받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안 좋았는데 요즘에 하도 듣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뭐 덤덤합니다. 요즘에 괴짜는 사실 긍정적인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맞습니다. 괴짜 총장으로 요즘에 많이 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총장님과는 다른 좀 행보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학생들이랑 랩을 같이 하신다든지 그리고 학교에 한 3일만 출근하시고 나머지 그건 영업 비밀인데 왜 이렇게 소문이 났죠? 기부금을 위해서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총장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총장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교육을 얘기할 때는 이 학생이 성장해서 사회 활동할 때 그 시점을 상정하고서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40년을 상정하는 거예요. 2040년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나이가 30이 됐을 때 40이 됐을 때 그때 세상에 어떻게 살지를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래학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미래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래를 좀 생각을 해봐라. 미래를 생각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로 이번에 꿈을 강조해 주시면서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별에서 빛난다라는 책을 내주셨는데 이 책을 내시게 된 계기랑 이 제목이 주는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너무 좀 어렵다, 힘들다. 예. 그리고 또 용기가 너무 적다. 또 희망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나라가 발전하고 융성하려면은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막 그렇죠? 열심히 해야지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으면은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좀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책을 썼고요. 일단 젊은 사람들한테 꿈을 가져라.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결국은 100% 이루지 못할지라도 비슷하게 간다.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에 꿈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낭만적인 얘기 아니냐, 현실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인식들이 요즘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꿈을 갖는 게 어떤 면에서 오히려 더 현실적인지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뇌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뇌가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해봐요. 직장에서 내가 상관이 있어요. 상관한테 가서 뭐 결제를 받는다든지 뭐 상의를 드려야 돼. 부탁하러 가야 돼. 부탁하러 갈 때 그분이 기분이 안 좋은 날 부탁하러 가면 성공률이 있나요? 낮죠. 그럼요. 피해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미리 좀 알아봐서 기분이 좋은 날 찾아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은 뇌의 주변 환경이 좀 밝은 상태일 때, 긍정적일 때 긍정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가 좀 부정적이다,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그건 너무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뇌도 긍정적인 그 생각을 내가 많이 하면은
긍정적인 기제로 작동이 되나요? 그럼요. 긍정적인 결정을 항상 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예. 그럼 긍정적인 결정을 한 달, 두 달 하면 차이가 없겠지만은 1년, 2년, 10년, 20년, 일생 동안, 30년 동안 조금씩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결정을 해나가면은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게 무너지는 순간이 실패일 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선생님. 실패는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걸 나만 유연하게 실패. 받아들여야 되죠. 저는 이제 한때 우리 집안에 이제 좀 부끄러운 일 있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집안이 다 그런 게 있더라고. 비밀 없는 집안 없죠. 그럼요. 네. 집안에 골치 아픈 뭐 있고 다 그래요. 아, 저는- 알고 보니까 예. 모든 집안이 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자신 있게 그냥 아. 편하게 얘기해요. 그렇듯이 실패도 나 혼자만 한것 같아가지고 부끄러워서 뭐 좌절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 이제 겉으로는 다 뭐 성공만 한 것 같잖아요. 알고 보면 저 사람도 수없이 많은 이제 실패하고 실패가 좌절했어요. 있었다. 네, 또 그냥 누구나 있는 거다.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요번에 이 책에 이런 부분이 있대요. 머릿말에 지금의 총장님을 보면 실패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많은 실패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20대를 회상하는 내용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특별한 재능도 나는 없었고 다른 개성도 없었다. 그리고 말주변도 없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늘 외롭게 지냈다. 카이스트 교수가 되어서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랬다. 라는 회상의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런 위기, 실패 속에서 계속 그래도 도전을 이어갈 수 있었던 총장님의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저도 실패하는 걸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말도 못했어요. 네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별게 아니야 이제. 알게 됐어요. 대학교 시험도 떨어지고 재수하셨더라고요. 예, 재수하고 예. 또 학교 들어가서 뭐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서도 예. 그 좀 인기도 끌고 뭐 그러려면은 친구들 앞에 리더도 하고. 그냥 뭐. 말도 잘하고 어디 기회 되면 노래도 잘하고 뭐 술도 잘 마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걸 전혀 못하니까 그냥 옆자리에 앉아 있는 어찌 그런 존재였어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왜 저렇게 못하지? 뭐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렇게 살았어요. 총장님 당연히 잘하셨겠죠. 뭐 중간 정도 했어요. 그런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니까 나는 어떡하지? 사회 나가서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20대 때 총장님도 많이 고민하셨어요? 그러면 걱정 불안하죠. 불안했죠. 근데 제가 잃지 않은 게 나는 이제 뭐 어려서 과학자가 되겠다고 이제 꿈을 가졌고 그거는 내가 그건 노력하면 되겠지. 노력하면 되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죠. 에디슨 전기를 읽으신 게 계기가 되셨어요, 총장님?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2학년 때 어느 날 문득 아버지 저는 이제 그 고향이 이제 정읍이고 정읍. 예. 이제 농촌이에요. 예. 농사짓는 부모님이세요. 근데 그 어떻게 해서 하고는 저희 아버지께서 나의 희망이라는 글짓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9살 같아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를 쓰지?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읽은 책에 에디슨 전기를 읽었어요. 그래서 에디슨과 같은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종이 써가지고 이렇게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그거를 벽장이라고 있어요. 옛날 네. 집에 이렇게 예. 벽에 서랍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거기다 넣어놓으시고 손님 오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랑스러우셔서. 광영이가 과학자가 됐는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세요? 네, 그럼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정해졌죠. 가야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대단해. 다른 사람들 자랑하는 거 보고서. 그러고서 이제 길이 정해졌고, 이제 그 길로 계속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노력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 예. 그리고 또 어려서도 뭐 빠릿빠릿하고 뭘 빨리 계산도 하고 이런 거 잘 못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총장님, 홍보스러운 질문이지만 IQ가 어떻게 되세요, 총장님? IQ가 네. 많은 많은 분들이 높아요. 뭐 이제 태어나서 요즘에 공부머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부머리가 뛰어난 거를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잡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들도 좀 있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IQ가 뭐 부끄럽지만은 117밖에 안 돼요. 117. 117이면은 예. 117이면 중간쯤 되나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뭐 머리가 좋다 이런 얘기 잘 안 들었어요. 제 집안에서도 그렇고 광형이는 이제 엉덩이가 무겁다. 엉덩이가 무겁다. 예. 네. 한 번 하면은
계속한다. 계속한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장해 오는데 큰 힘은 아마 이제 지능이 타고난 예. 지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 좀 오래 끌고 가는 끌고 가는 거. 예, 예. 그게 아마 예. 주요하지 않나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여기서도 책에서도 자신만의 루틴을 끈질기게 반복하라는 얘기를 많이 네.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의사결정과 뭐 행동은 우리 뇌가 결정하잖아요. 네. 뇌가 결정하는데 이 뇌는 자꾸 반복하면은 그쪽으로 길이 들여져요. 습관이 만들어져요. 그것 보고 이제 뇌 과학에서는 뇌 세포들 사이에 이제 연결이 된다. 뇌 회로가 만들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요. 네, 그쪽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습관이라는 것도 다 뇌 속에서 이게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자 회로처럼 회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한테 선생님도 그러고 부모님도 그러고 어떤 쪽으로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르고 싶으면 그쪽으로 할 때 칭찬을 해주면은요. 더 나아가고 싶게끔. 그렇죠. 칭찬하면은 어린 아이들이 또 하잖아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칭찬하면 또 그걸 또 해요. 그럼 그때마다 칭찬해주면 그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습관이 만들어져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화 예. 학습이라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예. 바로 그런 겁니다. 그쪽으로 자꾸 발달해요. 그리고 그쪽으로 루틴을 만들 때 획일화된 생각을 좀 하지 말라. 예. 또 강조하시잖아요. 사람의 본능은 편한 거를 그럼요. 거를 원해요. 예. 이 뇌도 편한 걸 원해요. 새로운 거 하는 걸 안 좋아해요. 두려워하죠. 네, 두려워가 안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하던 거, 그러니까 이런 사무실에서도 우연히 어떤 자리에 앉았다 해봐요. 이 자리 지금 우리 네. 대기자님 제가 여기 여기 앉으셨잖아요. 앉았죠. 예. 내일 여기서 다시 회의를 한다 그러면 어디 앉으시는 경향이 많아요. 저는 여기 앉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죠. 예. 이미 앉아서 익숙해져. 그러니까 예. 또 대부분 어제 앉았던 자리로 가요. 누가 예. 앉으라고 하지 않아도 또 내일 모레 그럼 다 그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저 자리는 우리 방 대기자님 자리 이렇게 소문이 나서 잘 안 앉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고정색이 되게 맞아요. 습관이 되는 거야. 이 사회에서도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우리 뇌에서도 그래요. 저도 편하고 그렇게 사회도 인식을 하는 거네요. 저를요. 틀이 짜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 그걸 바꾸려면은 야, 너 좀 일어나 이렇게 바꿔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바꿔지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뇌에서도 편리한 대로 하던 대로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예. 한 번씩 이제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럼 불편한 경험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근데 오늘 이제 뭐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이 자리만 앉았으니까 오늘은 저쪽에 가서 앉아봐야지라고 결정을 해야지 그게 바꿔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바꿔져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지 그럼요. 행동이 또 다른 방향으로 예. 강화되는 거. 예, 예. 총장님 그래서 다양한 불편한 행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총장님도 텔레비전 거꾸로 보는 걸로 너무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한 예죠. 예. 텔레비전 거꾸로 보고. 이 방송도 한번 거꾸로 한번 보내보세요. 한번 봐볼까요, 그렇게? 그렇게 보내보세요. 구독자분들 한번 바꿔서 보시면 아니 바꿔서 보시라고 하지 말고요. 예. 방송 자체를 거꾸로 보내시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방식, 불편한 네. 행동이지만 다른 시도를 하면 제가 어떻게 변하나요? 운동에서도 비슷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생활 하는데 뭐 걷고 뭐 손 움직이고 뭐 식사하고 뭐 잠자고 뭐 이런 정도 근육만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평소 예, 그렇잖아요. 예. 가끔 우리는 뭐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헬스장 가서 막 스트레칭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거 뭐하러 해요? 그 평소에 쓰지도 않는 근육을. 그럼 또 시원해요. 시원해요? 예. 그럼 좋아. 그럼 시원하잖아요. 네네. 시원도 하고 또 예. 유사시에, 비상시에 또 큰 힘을 써야 될 상황이 생길 때 대비하는 거네요. 그렇죠. 가끔가다 어쩌하다 하면씩 비상시에 필요해요. 비상시에 네. 그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네.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예. 근데 사실 지금이 이렇게 매일 하루가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서는 거의 비상시잖아요, 매일이. 매일이 그런 비상시에. 면에서는 이런 노력이 평상시에 그러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훈련이 연습은 계속 해야지. 예. 연습은 계속 해야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인트를 또 짚어주셨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대체되지 않는 예. 당신만의 뭔가가 필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요. 우리 지구상에 70억의 사람이 있고 각각 70억의 사람이 각자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며 살아요. 각자 그렇죠. 네네. 뇌가 이제 새로운 하나의 우주를 형성하고 사는 거죠. 네네. 근데 각각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아지려고 닮아지려고 네네. 하다 보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의 인생이 있고 나의 우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친구는 너는 너의 우주야. 나는 나의 우주야.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나의 필요 우주가 없어. 있다. 응. 그래서 각 우주에는 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지향하는 그 별을 바라보면서 가면은 되지. 그러면 총장님 저만의 별부터 찾아야 되네요. 네, 그게 바로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뭐냐에 달려 있어요. 네네. 근본적으로. 네. 저는 교육이라는 거는 젊은 학생들한테 가슴에 불을 지펴가지고 꿈을 찾게 하는 거예요.